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9월 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늦어진 관계로 영상을 좀 짧게 찍도록 할게요. 일단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보고, 그 다음에 코스피 차트, 원달러 차트, 은 차트와 리플 차트 이제 비교해 달라고 하셔서 같이 비교해 보고, 그 다음에 Q&A 한 3분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볼 건데, 제가 지금 이 4시간 봉에서요, 현재 이제 1,500달러의 위치, 1,559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고, 뭐 오전과 가격대가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먼저, 일단 제가 이번에 이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이제 비트코인 전체적인 그림으로 주봉 차트로 봤을 때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2017년도 고점 찍고, 지금 6,000달러까지 눌러주고, 그 다음 6,000달러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되다가 11월 달에 빠져서 3,000달러 내려오고 다시 반등한, 그리고 이제 지금 위치, 이 지금 이제 1파 상승 해주고 2파 조정, 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3파 상승이 시작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3파 상승 돼서 이 직전 고점인, 지금 만약 지금 비트코인 위치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13,900달러가 되겠죠. 이 13,900달러를 넘어가기 전에 일단 살짝 윗꼬리 달고 다시 내려온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건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이제 지금 주봉이라고 이제 본다라고 하면요, 제가 지난번에 이 초록색 50주평선 맞기 전에 이렇게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이후의 그림도 이걸 이제 주봉과 비교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이 20주선, 지금 이제 4시간 봉에서 22평선이긴 하지만 주봉에서 이제 20주선이라고 하면 이 각도로 일단 이 각도로 진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4시간 봉에서요, 이 22평선 이 각도를 이렇게 체크를 해 본다라고 하면 이 22평선의 각도를 따라서 일단 지금 1파 상승, 2파, 그 다음에 뭐 3파, 뭐 4파, 5파까지 일단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상승이 어느 정도, 여기 상승이 5파 상승까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조정, 이 추세선이 꺾여서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와서 조정을 해주고, 일단 대신 그때는 지금 보시면 이 박스 중심이 11,050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 중심을 깨지 않고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그 이후에 이 13,900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이제 그림으로 저는 진행될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은 지금 이 22평선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승해 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 상승 그림이 송기봉 님도 이야기를 해줬고, 지난번에 그 외국인 그분도 이제 제이콥 캠필드였나요? 그분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그 7월 29일 이와 같은 패턴대로 진행된다 라고 해도, 이때 보시면 22평선, 이 22평선과 이렇게 이격이 좁혀지면 22평선 닿기 전에 반등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오전에는 이때는 이제 봉 2개, 4시간 봉에서 이제 봉 2개 만들어주고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좀 더 이제 횡보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는데, 일단 22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좀 더 횡보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22평선이 충분히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뭐 오늘 새벽이든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든 내일 뭐 오전 중에 지금 이 자리를 이제 넘어가는, 지금 이 고점 역할을 했던 1,760달러를 돌파해서 상승 그림으로 진행되는 형태로 저는 넘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여기서 지금 1파, 2파, 3파 상승이 나오고, 3파 상승해서 지금 이 박스 중심 11,050달러를 넘어가서 넘어간 이후에 4파 조정 거쳐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파 상승으로 일단 이 22평선의 각도로 그렇게 일단 한 사이클을 마무리할 거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간단하게 뭐 크게 이제 계속 봤던 뷰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코스피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그럼 코스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제가 지난번에 2,000포인트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2,000포인트, 4포인트와 이 9포인트 사이에 이렇게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을 메꾸러 한번 이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주식을 정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 기회를 이용해서, 반등하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주식을 좀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04포인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주식을 들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금 정리해 주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올 수 있느냐, 물론 뭐 조금 더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이 반등이 저는 진짜 다시 이 시장에 가기 위한 그런 상승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일단 월봉에서 봤을 때,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월봉에서 봤을 때요, 지금 이제 이미 보시면 이 120월선, 검정색 120월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왔고, 지금 이 올라온 반등은 이 120월선 깨고 내려온 이 자리까지 이제 올라온 반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반등이 예전에는 없었냐? 예전에도 이제 있었습니다. 예전에 보시면 이때요, 지금 이 IMF 때 보시는 것처럼 이 120월선을 깨고 내려온 이후에 이렇게 올라와 주죠. 올라와서 이 120월선 위까지 올라와 주고, 이 내려오고 있는 20월선 맞고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도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지금 보시면 이제 20월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20월선이 내려올 때까지 여기서 뭐 횡보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반등을 해서 올라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반등 자체가 일단은 120월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해 준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시장이 다시 상승 그림으로 진행되는 그런 반등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예전에도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은 됐습니다. 뭐 지금 IMF 때뿐만 아니라 또 2008년도에도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됐어요. 지금 이제 주봉에서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이렇게 쌍바닥 찍고 반등하고 다시 재차 내려와서 다시 반등해 준 다음에 떨어졌어요. 2008년도에도 보시면 이렇게 쌍바닥 찍고 반등해서 올라와 준 이후에 이 쌍바닥 자리를 깨고 내려옵니다. 깨고 내려온 이후에 보시면, 깨고 내려와서 여기서는 이제 120주선이죠. 120주선 깨고 내려온 이후에 이렇게 다시 양봉으로 120주선까지 붙여주고 그 다음에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반등은 아까 이제 IMF 때 봤던 그런 반등, 지금 그리고 2008년도 서프라임 때 봤던 이 120주선 깨고 내려왔다가 반등해주는 이런 약간 데드캣 바운스의 형태로 보시는 게 맞다 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올라올 때마다 저는 주식을 정리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이제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한번 볼게요. 7월 21일이에요. 그래서 7월 21일에 이렇게 이제 주가가 빠지고 중요 라인을 깨고 내려온 이후에 2008년도 7월 21일에 주식이 반등해 줬습니다. 반등해주고 다시 이제 흘러내렸죠. 이 위치를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 이제 원달러 차트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주식이 올라오니까 주식 다시 가는 거냐 또 질문해 주시고요. 지금 또 질문이 뭐냐면 뭐 브렉시트가 연기가 됐습니다. 브렉시트가 3개월 또 연기가 됐는데, 야,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데, 하나도 해결된 게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오히려 저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차라리 매도 맞으려면 빨리 맞는 게 낫고 빨리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뒷수습을 빨리 일을 진행해서 수습을 해주는 게 좋은데, 계속해서 그냥 뒤로 미루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뒤로 미루는 거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불확실성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걸 마치 이제 호재처럼 포장을 해서 올라갔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저는 눈을 가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실제 어떤 경제 지표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제가 뭐 물가 상승률 마이너스로 이제 들어갔다라고 했잖아요.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이 그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이미 침체 국면으로 저는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약간 눈을 가리는 반등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고 빠져나와야 된다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일단 아까 이제 설명드리다 만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 2008년도 7월 21일에 이렇게 주식이 데드캣 바운스 형태로 반등을 해줬어요. 반등을 해줬는데, 이때 그러면 코스피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원달러 차트는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원달러가 어떻게 움직였나 볼게요. 2008년도 7월 21일입니다. 아까 이제 보시면요. 2008년도 7월 20일이 언제냐면요. 여기에요. 지금 2008년도 7월 21일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중요 라인을 돌파했어요. 이때 이제
서프라임 금융위기 때 이렇게 중요 라인을, 이 중요 추세선을 돌파를 했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추세선을 그려본다라고 하면 중요 추세선 돌파하고 눌러주고 또 올라가고, 보시면 주봉에서 20주선 지지받고 반등해 줍니다. 또 반등하다가 저항 맞고 좀 눌러줬죠. 여기 보시면 지금 이때 당시에 1057원 넘지 못하고 이 기간이 꽤 돼요. 4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원달러가 급락을 합니다. 급락했다는 얘기는 이제 달러 약세, 워낙 강세로 갔다는 얘기예요. 가서 20주선까지 눌러주고 20주선도 살짝 이탈해줘요. 그리고 이제 이탈해주면서 어떻게 됐어요? 주식은 오히려 올라왔죠. 아까 7월 21일 이때 보시면 주식은 반등을 했습니다. 아까 이때 이제 주식은 반등을 해주면서, 이때죠. 이때도 체크를 해볼게요. 이때 보시면 주식은 이렇게 반등을 해주면서 원달러는 안정세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아마 이때 시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어땠냐면 다시 이제 경제가 다시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원달러도 다시 1000원까지 내려왔고 1005원까지 올라왔다, 1050원까지 올라왔다가 1000원까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주식도 이제 반등을 해서 다시 상승, 주식은 상승, 그리고 원화는 다시 이제 원화 강세로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20주선 맞고 다시 나오면서 원화 이제 약세 국면으로 이제 달러 강세로 슈팅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달러 강세 국면으로 슈팅이 나왔던 이 기간이 7월 14일에서 보시면 이제 11월 17일,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고점 찍었던 거는 그 다음에 3월까지니까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연장이 됐는데, 이런 형태로 저는 진행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원달러도 이와 같은 형태로 움직이지 않겠냐.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 추세는 돌파가 됐습니다. 아까 뭐 비슷해요. 아까 2008년도와 비슷해서 일단 돌파된 이후에 눌러줬습니다. 눌러주고 아까 4개월간 이렇게 횡보를 했죠. 횡보하다가 원화 강세 국면으로 확 눌러주면서 아까 주식 같은 경우 2008년도 7월 21일에 주식은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다시 올라가고 원화도 안정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보시면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이 20주선까지 깨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20주선과 이격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20주선 위치는 1186원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원화 강세로 좀 더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고, 근데 원화 강세로 조금 더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장이 다시 좋아지는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주식 차트 봤던 것처럼 마지막 반등 국면, 주식 반등 국면이고, 이때를 이용해서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 거고, 원화도 보면 지금 원화가 이제 강세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달러 강세 국면으로 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눌러주고 20주선까지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시 달러 강세 국면으로 진행이 될 거다. 주식이 빠지면서 같이 연동돼서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면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달러로 회수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달러가 같이 슈팅이 나오는 겁니다. 주식시장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이렇게 숨고르기를 할 때를 보면 항상 이제 이때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어떠냐면 다시 시장이 안정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나고 나서 이런 자리를 되돌아본다라고 하면, 이때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탈출 기회였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2008년도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때 1997년도 이때 이제 IMF 때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였다,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근데 그 당시에 시장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으면 사실 이거를 체크해서 딱 알아차리기는 쉽진 않습니다. 아마 이제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바닥 찍고 올라와서 다시 상승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많을 거고, 원달러도 이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하나도 해결된 게 없고, 그리고 실제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계속해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 중에 있고 관세를 계속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을 때마다 실적은 이제 안 좋게 나올 것이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기업들 실적에 대비해서 이제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주식시장도 약세 국면으로 저는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봐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은차트 월봉하고 리플 차트 주봉하고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비교를 해서 한번 이제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제 질문 내용이 뭐였냐면 은차트처럼 진행된다라고 하면 리플 주봉에서 리플은 다시 상승으로 진행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일단 저는 오히려 이제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은차트가 만약에 리플 차트와 비슷하게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은차트가 좀 더 조정을 거쳐야지 은차트는 상승해 줄 수 있고 리플 차트는 어느 정도 조정이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잠깐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은차트 같은 경우 이렇게 1980년도 고점 찍고 조정을 거쳤습니다. 20년 동안 2000년도까지 조정 거치고 다시 10년 동안 상승해 주고요. 지금 이제 조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에요. 조정 거치다가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보시면 이 조정을 거칠 때 은차트 같은 경우 이렇게 뭐 한 번 반등,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반등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등해 준 횟수를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등 나와주고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조정받고 반등 나와서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오는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돼야 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은차트는 좀 더 시간이 뭐 좀 더가 아니겠죠. 한 10년 정도 더 바닥을 다져야 되는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냐. 이와 같은 패턴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요. 은차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근데 뭐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걸 그대로 이제 붙였을 때 진행될 거라고 보는 건데 일단 지금 금차트와 이제 은차트 상승은 달러 가치, 법정화폐가 0원으로 가면서 자산 가치로 이제 돈이 몰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와는 약간 다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리플 차트를 이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리플 차트와 비슷하게 이제 아마 보시는 게 리플 차트도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보시면요. 뭐 한 번 주봉에서 두 번, 뭐 세 번, 뭐 네 번 이렇게 상승해 줬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물론 이제 중간에 더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상승 친다라고 하면 더 상승한 부분으로 체크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고요. 뭐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도 이렇게 뭐 한 번, 두 번, 세 번, 그다음에 뭐 네 번 이렇게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돼서 지금 조정 거치고 횡보한 이 기간을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리플 같은 경우는 조정이 이제 마무리됐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지 않냐. 오히려 이제 조정을 거친다라고 은과 리플을 둘을 놓고 비교했을 때 누가 조정을 더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조정을 거쳐야 되냐라고 하면 리플보다는 은 차트가 더 조정을 거쳐야 된다. 차트를 놓고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이 그림대로 진행이 한 번 더 돼야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은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리플은 지금 봤을 때 이미 이 사이클 물론 여기서 좀 더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 이 횡보하는 모습이 조금 더 연장될 수는 있지만 일단 어제 그 비율대로 계산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거의 다 왔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조정은 리플이 조정이 끝난 거고 은은 더 조정 국면으로 저는 가야 된다. 만약에 두 개의 차트를 놓고 이제 비교해 봤을 땐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럼 은 차트와 리플 차트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Q&A 한 3분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희망회로는 좋으나 단순 차트 그림 모양새나 단일 가격으로 미래를 예지하기에는 글로벌 경제 규모에 대한 현실성이 너무 동떨어지는 듯 하군요. 그래서 이제 뭐 다우존스 시가총액 이렇게 써주고 30조 그리고 삼경 7천조다. 그리고 금 시가총액 뭐 8조 달러다. 리플 9,600조요. 그리고 리플이 만약에 이제 200달러 어제 이제 100달러 얘기했는데 뭐 200달러 도달 시에는 뭐 20조 달러고 100달러면 그러면 뭐 10조 달러 되겠네요. 그래서 뭐 2경 4천조가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건 이제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써주신 겁니다. 인류가 오랜 기간 쌓아온 뭐 금 시가총액보다 2배 이상 커지고 미국 다우존스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의 주식 총액을 합친 것과 맞먹는 시가총액이 된다는 것이고 여기에 쐐기를 박으면 비트코인 시총이 리플과 비슷하거나 더 클 텐데 두 개를 합치면 다우존스, 나스닥 어쩌면 전 세계 주식시장을 모두 합친 것보다 자본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인데 뭐 모든 주식이 영원이 되어 등가 교환하는 게 아닌 이상 100% 불가능하며 100% 불가능하며 XRP 또한 리플랩스라는 세계 수많은 회사 중 한 개 회사의 토큰화된 주식이라고 접근하면 기대치를 다소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어요. 보실 수 있고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이제 이님이 보셨던 것처럼 당연히 야,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한 개의 어떤 회사의 시가총액이 뭐 20조 달러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그렇다라고 하면 리플은 너무 비싸다. 시총이. 그래서 이거는 뭐 500원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 그때 2017년도에도 이와 같이 얘기를 많이 했었고, 저도 실제로 그때 주식 투자를 하다가 암호화폐 시장 처음 들어와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제 리플의 XRP가 이거를 이제 기업으로 본다. 그리고 XRP를 기업의 어떤 주식으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이게 이제 돈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암호 기업, 뭐 암호 기업이라고 안 하죠. 암호 화폐 또는 암호 자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암호 자산이라고 하면 뭐 금을 대체한다거나 어떤 자산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암호 화폐라고 하면 화폐 개념, 돈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 그리고 리플이 하고자 하는 역할이 브릿지 통화잖아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법정화폐 중간에 껴서 그 브릿지 통화를 하는 게 리플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돈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전 세계에 있는 그 베이스 머니와 뱅크 머니, 뭐 베이스 머니가 20조 달러인가요? 그리고 뱅크 머니가 50조 달러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다. 지금 이 이야기하신 이 돈이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의 차이고, 어떻게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만약에 이거를 리플을 하나의 이제 기업으로 보고 시가총액으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올라가기 힘들고 팔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오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 미국 정부의 빚을 정리하기 위한 거다라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미국 정부의 빚이 얼마냐? 지금 이제 22조 달러입니다. 22조 달러고 앞으로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30조 달러까지 올라와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미국에 계속 증가하는 이 빚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제가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그 계획으로 이제 그 금융 세력이 정리할 계획으로 보고 있는 게 결국에 이 법정화폐 가치를 암호화폐로 옮겨서 그 암호화폐로 옮긴 그걸 가지고 이 빚을 청산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빚을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진 그 빚에 대한 그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법정화폐,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상대적으로 암호화폐 가치를 올리는 게 빚을 청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22조 달러에 달하는 빚을 갚고도 어느 정도 돈이 남아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22조 달러보다 더 높은 금액까지 저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올라가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그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암호화폐들도 그 뎁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 개념, 기업 어떤 회사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기업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돈의 개념, 화폐 개념 또는 자산의 개념으로 평가해야 되는 그런 코인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달러를 찍어내는 페드를 놓고 봤을 때 페드의 주체는 누구냐? 골드만삭스라든가 뭐 JP모건이라든가 뭐 록펠러 가문 이런 금융 세력들입니다. 결국에 그들이 돈을 출자해서 하나 이제 만든 기업, 민간 기업으로 이제 볼 수 있고,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야 민간 기업의 시가총액이 이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의 시가총액이 이 정도인데, 아니면 뭐 다우존스 전체 시가총액이 이 정도인데 어떻게 한 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이걸 넘을 수 있느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페드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뭐 페드의 시가총액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금융 세력이 갖고 있는 돈은 뭐 몇백 경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이 부분에서 이걸 가지고 야 이 돈이 많다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전 쉽지 않지 않냐, 이렇게 봐요.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럼 이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안금영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홍콩에서 송환법이 철회되고 노딜 브렉시트도 3개월 연기하는 법안이 가결되었는데 세력들이 스케줄을 딜레이하려는 걸까요? 그러면 비트코인 1-1안으로 진행되는 것에도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1-1안
철회가 되려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뭐 1-1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20주선을 깨고 주봉상 완전히 이탈돼서 한 2주 정도 지나게 되면 그때는 제가 1-1을 철회하고 그때는 뭐 4년 주기설로 이제 시장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20주선 각도에서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20주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전히 저는 이제 1-1으로 놓고 보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이제 뭐 노딜 브렉시트, 뭐 송환법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이게 해결된 게 아니다. 해결된 게 아니고 오히려 불확실성을 그냥 뒤로 미룬 것밖에 안 된다.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차라리 만약에 내가 맞을 매가 있다라고 하면 빨리 매를 맞고 끝나는 게 좋은데, 해결시키고 그게 안 좋은 악재라고 하더라도 해결시키고 넘어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계속해서 연기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키 안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계속 장이 지지부진하고 투심은 거의 망조로 가는 분위기다 보니 특히 알트 여기저기, 그래서 앞으로 비트 도미넌스는 80% 넘을 것이고 알트는 사라진다. 더불어 특히 이더리움까지 $10 중반으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난도는 시기입니다. 말 그대로 지치고 회의감, 좌절감 수준을 넘어 아마도 증오 단계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코인 시장이 위아래 수익 다 먹는 선물 개념이 자리 잡았는데 뭐하러 코인 가격을 위로 세력들이 올리겠느냐. 그냥 위로 올리고 다시 제자리로 내리고 그 짓만 평생 할 것이며 예전과 같은 투자붐은 없을 거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셨는데, 뭐 이제 비트맥스에서 이렇게 아마 롱숏 이런 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하러 이걸 굳이 올릴 필요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만약에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 안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장, 제가 오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2018년도에 기관들이 세팅을 했습니다. 기관들이 세팅을 하고 2019년도가 기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시장이 될 거고, 저는 이제 2020년도는 대중화, 이 암호화폐 시장이 대중화가 되는 그런 해가 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누구한테 넘겨야 돼요? 대중들한테 넘겨야 된다는 거죠. 대중들한테 ETF 상품으로 팔아먹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직 시장이 대중들한테 팔아 넘기지도 못했는데 이 시장을 여기 이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파냐는 거죠. 결국에 내가 물량을 던져서 어느 정도 고가에서 물량을 팔기 위해서는 충분히 시장을 끌어올려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가격만큼 끌어올려야 되고, 그리고 아까 이제 또 설명드렸던 미국 정부의 빚을 청산하는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가격에서 마무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 시장은 추가적으로 앞으로 좀 더 많이 올라가야 되고, 아직까지도 저는 이제 상승 사이클이 몇 번은 더 남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